네, 본격적으로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전격적으로 처리하고 시행에 들어간 새 임대차법에 대해서 지난주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5분 연설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말로 시작했던 윤희숙 의원의 연설인데요. 짧은 5분간의 연설이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사이다 경제학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5분 사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군요. 들어보면 아주 간결하게 원래 경제학자더군요. 내용을 잘 짚었고 그리고 보기 드물게 대안도 제시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좀 신경이 좀 쓰였겠죠. 워낙 연설을 잘했으니까요. 민주당에서 견제구가 막 날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견제구를 두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이 뭐 잘했는데 오리지널 임차인도 아니더라. 원래 뭐 집도 있고 두 주택이었고 한 채는 또 임대를 내준 임대인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표현도 했어요. 눈을 부라리고 이상한 억양 쓰고 뭐 이러지 않아서 조금 괜찮았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미래통합당 의원들 비난한 거죠. 그런데 그 이상한 억양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런 반발도 샀고요. 윤준병 의원은요.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월세가 더 정상 아니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누가 월세 좋아서 살겠느냐,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그러면 여당이 바라는 거냐 이런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하면 될 텐데 문제를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속사정들이 밑에 있는 걸까요?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이 연설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예, 장성철 소장님 연설 들어봤어요? 네. 잘했죠? 네, 오랜만에 제대로 야당의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어떤 점을 특히 잘한 것 같은가요? 차분하게 얘기를 했고 차분하게. 본인의 경험도 얘기를 했고요. 예. 경제학자로서의 전망과 대책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삼박자가 갖춰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러한 윤희숙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은 상당히 옹졸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윤 의원 연설 잘 들었다. 우리 기재위 상임위에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자. 국민들께 부담이 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논의해보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보자라고 했으면 집권 여당 다 왔을 텐데 윤희숙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에 집중한 것을 보고 나선 상당히 옹졸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정교한 평론가는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옹졸한 측면이 있었고요. 민주당이 굳이 저렇게 이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집 두 채 아니냐, 또 자격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것은 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는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정책적 대안이 좀 나오고 또 논쟁할 만한 거리를 던지긴 했으나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집권 여당의 위치에서 현재와 같은 전세가 폭등 사태, 그것은 이제 그 전세와 관련된 제도 변화 이전에 이미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의 뭐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논쟁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본인은 충분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좀 세세하게는 따져볼 만한 내용은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쨌든 사이다 발언으로서 완전히 성공했고 그것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예. 좋은 본보기였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토론하면서 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최수영 평론가 네.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법안 처리하기 전에 저런 발언했으면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상임위에서 이제 기재위 소속이 기재위니까요. 상임위에서 이제 했었으면 아마 이제 근데 그게 뭐 상임위 전에 이제 축조심의를 했을 때 이제 예. 뭐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저는 저게 본회의장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내에다가 이제 통합당판 킹스 스피치. 2011년에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영국의 조지 6세를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린 영화인데 예. 이 그 조지 6세가 굉장히 언어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설을 못 해가지고 그게 아주 영국 국민들이 자존심 상하게 했는데 마지막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심금을 울린 연설을 했습니다. 비록 언어 장애가 있었지만 그걸 딛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국민을 향한 진정성과 공감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바로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마 저는 진정성과 공감에 기반한 어떤 선공 후사의 정치인, 공적인 걸 먼저 앞세우고 사적인 걸 뒤로 미루는 이런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그런 점에서 지금 여의도의 좀 정가가 뜨겁게 저 연설을 두고 달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연설을 두고 이제 이런저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반응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각 당의 반응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희숙 의원님이 본인이 임차인이다라고 하면서 임차인을 걱정하는 척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윤희숙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이야기들은 임대인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계속 이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핵심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발언이 논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임대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거권 강화, 임차인의 이런 어떤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대한 무지, 또 시장을 무시, 정책의 무능, 또 거기에 무리수까지 해서 사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임대차 보호법을 사실은 축조심사나 상임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리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지적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히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 급등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임대차 보호법 통과 때문이 아닌 매매가 폭등에 따라 그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부작용을 과장하는 일부의 무책임한 주장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막말과 고성, 퇴장 외에는 보여준 것이 없는 통합당에서 모처럼의 차분한 연설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연설은 실증적 근거 없이 구태의연한 시장 원리와 잘못된 인과관계에 기초해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통합당은 초선 의원 연설에 자화자찬할 시간에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대책부터 내놓기 바랍니다. 예, 각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각 당 인사들의 반응을 좀 들어봤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네. 께서는 개인적으로 저 연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궁금합니다. 정책 토론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방금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지적했던 잘못된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또는 여당과 야당 이러한 이분적 그 대립 속에서 충분히 정책 논쟁의 씨앗은 봤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바로 가서 그 반박을 하거나 하지 않고 곁다리로 말 그대로 뭐 임차인이 아니면서 임차인치 했네 만에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 비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옹졸한 비판이고요. 그걸 받아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월세가
정부 여당의 주거 대책이냐, 주거 안정 대책이냐라고 받아치는 것 또한 옹졸하다. 그거는 원내대표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축조심사하고 소위원회 가서 또 논의하고 다시 올려서 그 법사위로 넘기고 하는 기본적인 그 절차 자체를 조영 원내대표가 강경투쟁으로 가면서 그 논의를 못하게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그 다 빼면 예. 충분히 한번 논의할 수 있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잘못된 인간관계면 뭐가 잘못된 인간관계인지 바르면 뭐가 바른 건지를 이제 야당하고 논의하고 논쟁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예. 좋은 시금석을 그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네.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법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한 건데 기존 6조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어떻게 그 변경이 됐냐면 6조에 3이 신설이 됐는데 그 조문을 제가 읽어봤더니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임대 기간이 이제 4년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냐면 임대인도 불안하고 임차인도 불안한 거예요. 임대인은 뭐가 불안하냐? 예. 내 재산권,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사실 윤희숙 의원이 똑같은 케이스인데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집을 갖고 있지만 내가 살아야 될 집은 또 다른 종류의 집이 있을 수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여러 집을 갖다가 막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달랑 한 채 집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의 거의 70%, 80% 이상인 그 집을 내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임대인한테 있는 거고 예. 임차인은 불안감이 더 심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2년 뒤에 4년 뒤에 죽을 거 아니잖아요. 계속 10년, 20년 살아야 되는데 그 거주권이 과연 이 법으로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2년 뒤, 4년 뒤에 그 보증금이 예. 급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더 문제는 뭐냐면요. 과연 그때 공급이 있을 것이냐, 매물이 있을 것이냐. 저도 애 키워봐서 아는데요. 일단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네에 살든지 간에 애들이 학교를 갖다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살면 10년 이상씩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 법으로 나한테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임대인도 불안하고 임차인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법이, 이 규정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싸움을 붙이는 법이 되면 어떡하냐. 저는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보니까 완전한 임차인은 아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 법이 그 개정이 됐을 때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그 논란을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됐단 말이죠. 그럼 또 절차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점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겸허하게 이런 비판은 우리가 수용할 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딱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차분하게 그리고 또 원고 안 보고 또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진정성 있게 이렇게 했던 연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는 꼼짝없이 월세로 나가야 할 판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도 한번 좀 따져볼 대목이기는 합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2년 벌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2년 또 안정적으로 더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월세 올려도 5% 이내고 그런데 4년 후 그렇죠. 어떻게 이 법이 예. 기존에 있던 불안감을 뭐 더 증폭시킨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2년을 더 벌어줬고요. 5%라는 상한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는 현재 이 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월세로 다 바뀐다는 이야기도 좀 과잉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세 놓는 분들이 전세금을 다 돌려주고 갑자기 월세를 높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여윳돈을 갖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아주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셨고 실제로 또 저기 안민석 의원이 칭찬했습니다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집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았어요. 그런 태도의 문제는 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합니다만은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또 불안감을 또 과잉시켰다는 측면에서는 뭐 어쨌든 약간의 비판거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또 논란의 불씨를 지펴 올린 게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의 말입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추세가 꼭 나쁜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는 표현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월세나 은행이잖아. 월 주거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박주민 최고위원이 국민 눈높이를 잘 못 읽은 것 같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월세 얼마나 살아봤길래 그런 얘기하냐 그러는데 윤준병 의원 나 월세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좀 월세는 월세인데 좀 달라요. 전라북도 정읍에 월세를 좀 살고 있고 또 서울에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자,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좀 들어보시죠. 윤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 발언이 네. 이제 전세 제도는 좋은 거고 월세는 좀 나쁜 것인데 근본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좋은 제도인 전세 제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나쁜 제도인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 그 개혁 입법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 얘기여서 개혁 입법은 오히려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세입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오히려 더 나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돼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평가해야 된다. 이제 사실 이제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못 읽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월세 또는 임대차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의원들이 지적을 한 건 아닌가 싶은데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느 의원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 전환이 뭐가 나쁘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민주당 이 의원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전세 살아보셨죠? 네, 살아봤죠. 월세도 살아봤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세를 살다가 예. 그 사실 2003년도에 이제 계약을 하자고 그랬는데 예. 그 돈이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리길래 예. 차라리 대출을 껴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2003년도에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사실 전세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죠. 대체로 예. 월세로 많이 하죠. 외국 인도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그것도 우리랑 좀 제도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전세, 월세 이 부분 한번 이참에 네.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논란이 생겼을 때 뭐 전세, 월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저는 뭐 윤준병 의원은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금리 시대 맞습니다. 저금리 시대 맞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월세로 바뀌는 추세가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은 객관적 예측하는 것과 뭐 그렇게 되는 게 뭐가 나쁘냐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사실 이게 전세라는 것이 이제까지 무주택자나 세입자, 그다음에 임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유리하게 좀 작용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그 현재 서울 수도권 임차인 월급의 20%가 임대료로 지급이 된답니다. 이게 예. 국토부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전세 정도의 위주로 간 거고 월세가 되면 이게 급격히 사실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급여 생활자 같은 분들에게는 굉장한 이게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할 수는 있으나 최소화시키고 시장에 어떤 그런 왜곡된 질서가 나오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데 윤준병 의원은 그게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 역감정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감정선을 좀 고려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데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저렇게 아주 즉자적으로 맞받아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엔 그건 많은 국민들에게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일을 사실 발언한 거죠. 정기환 평론가께서는 윤준병 의원의 월세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상황 판단을 좀 잘못하셨고요. 뭐 행정적으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정치적 논쟁의 장에서는 예를 들어 윤희숙 의원이 저렇게 이제 사이다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비춰졌지 않습니까? 본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전세가 월세로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시대적 추세. 또 윤희숙 의원은 1천만 명의 전세 거주자 또는 국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 주택 소유자 중에서 전세 살고 있는 한 15% 정도. 85%는 자가 보유나 아니면은 월세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걸로 이제 통계로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런 뭐 숫자가 많다 적다는 것은 뭐 논쟁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논란이나 논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방법이 오히려 윤희숙 의원을 약간 안티하겠다, 반대하겠다는 것처럼 비춰져 버렸으니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희숙 의원의 논쟁거리가 두 개를 던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월세가 선이고 전세는 악인가. 이 논쟁은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준병은 그 전세가 선이고 월세가 악인가라고 던진 거고 윤희숙은 그 전세가 악이고 월세가 악인 것처럼 이렇게 던졌는데 전세냐 월세냐에 대한 문제는 논쟁을 해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 내고 또 일부는 또 월세로 내면서 동시에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 논쟁만 지금 집중되면서 이게 월세 전세 문제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많이 지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방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수도권을 쳐다보면서 기가 찬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에 사는 윤준병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부분들도 자 목돈을 넣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부담감들은 또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있는 대로 월세로 적은 돈으로 주거 그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그래서 전월세 문제는 논쟁이 필요하다. 그 부분인데 지금 윤준병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들이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충분히 윤희숙에 대한 이야기를 윤준병이 비판할 수, 그럼 윤희숙이 다시 윤준병의 입장을 또 비판하면서 자연스러운 사회적 논의가 형성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로 논쟁을 털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이번 그 부동산 3법에 대한 정상적인 논쟁이 불가능해져요. 이제 제가 조금 보태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존재하느냐? 저는 없다고 보고요. 시기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폭등 문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전세와 월세 문제를 어떻게 이제 조정해 갈 것이냐는 것은 결국 정책적 선택인데 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뭘 했느냐는 겁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았다거나 내가 4년 뒤에 반드시 월세로 전환되겠네라는 것도 가정입니다. 실제 시장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또는 정책적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전세를 선택하고 싶은 분은 전세를 선택하도록 또는 전세가 선택되지 않는 분들은 그 장기담보대출이라는 정책적 제도를 통해서 그러면 기왕의 전세금 가지고 국가가 집을 살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도 되는 것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월세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으면 또 그것대로 선택할 수 있게 국가가 제공해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할 때 윤희숙 의원이 이분법적으로 이 정부는 완전 잘못됐습니다라고 전제를 깔고 나는 월세로 가겠네요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발언이 매우 훌륭하고 태도도 좋았지만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뭘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자 임대인과 임차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을 한번 해봐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준병 의원의 발언이 논점을 전세냐 월세냐로 옮겨가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신속하게 시행에 들어간 새 임대차법이 목적하는 바는 서민 보호와 주거 안정이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윤희숙 의원이 정말 차분하게 연설을 잘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잘 들었다, 아주 오랜만에 훌륭한 연설이었다, 참 박수 보낼 만하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부분 가운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개정한 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좀 나와서 큰 틀에서 한번 제대로 토론해보자. 이렇게 나왔다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제 뭐 눈 부라리고 이상한 억양 막 이렇게 하고 나도 월세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자꾸 곁가지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월세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희숙 의원이 월세 나쁜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최소한 상임위에서는 조세 소위라든지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애원을 했잖아요, 야당이. 그런데 아니 급속하게 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은 지적을 하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당이 논의하자고 애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기재위나 국토위에서요, 소위를 구성해가지고 논의를 하자. 31일 날, 8월 4일 날 본회의 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왜 논의를 못하느냐,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왜 소위에서 논의를 못하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아니 소위 구성도 안 돼 있잖아. 그리고 논의해봤자 계속 반대할 거잖아. 20대 국회 말에서도 반대했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소위 논의 없이 상임위 전체에서 표결로 해서 본회의로 넘긴 겁니다. 그걸 이제 31일 날 통과시켰고 8월 4일 날 더 통과시킬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야 균형이나 협치가 무너져 버렸고요. 독단적, 독선적인 그런 국회 운영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면요, 법안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면은요, 법안 공포로 해서 최소한 6개월 동안 후유증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즉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야가 모두 다 대화를 나누고 시장이 원하지 않은 쪽의 역습, 즉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기환 평론가님께서 여당과 야당도 대안을 좀 제시해라. 그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당과 야당 같은 수준에서 놓고 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방장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손님이 이 음식 맛없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방장이 손님한테 그럼 네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국정 운영 여당이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야당의 최소한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부대표님 말씀 들어보죠. 오늘 그 통해는 보면은 소위도 구성하고 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을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가 임차인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하신 것들은 20대 국회 때부터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유사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 법안 시스템에 올라오지도 않죠. 이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여당으로서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책임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세가 이 목돈을 마련한다는 측면이라든가 가계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4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이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늘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4년 동안 좀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세금으로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세금을 1차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다주택자가 세입자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호책을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하자.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임대인의 문제와 임차인의 갈등 문제를 임대인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논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식당 아까 주인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식당 주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민주당이다. 뭐 동의합니다. 그런 자세로 해야 합니다. 무능합니다. 국민의 비판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식당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는
식당의 주인은 국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모두가 식당 주인이고요. 그 식당을 쓰는 사람이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 있는 주방장들끼리 열심히 논의해서 답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지 미래통합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어렵고 힘든 약자인 임차인 당연히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법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진보 정권이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었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뭡니까? 이명박 때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때 행복주택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공공임대주택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진보 정권이야말로 사회적인 약자, 서민을 위한다라는 그러한 정말 정권이라면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일관되게 좀 가져갔어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지인작에 판넬을 꽂아놓고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워낙 의사진행 발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최수영 평론가 얘기까지 한번 듣고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뭐 충분하게 말씀 더 동의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바꾼 게 1989년입니다. 이걸 31년 만에 이번에 바꾼 거예요. 그런데 31년 만에 시장의 질서,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 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걸 3일 만에 바꿨습니다. 31년과 3일. 뭔가 이건 사실 국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법 좋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무조건 법안 통과시키자는 통법부 만들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고 거의 오만일수가 있다는 거 그건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정혁진 변호사. 어떤 법이 중요한 법이냐면요.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중요한 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임대차 관련된 법은 진짜로 국민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갖다가 미친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게 특별법이 아니에요. 민법 제6장에 전세권 관련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세와 월세가 어떤 것이 유리하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2020년 현재 지금까지도 쭉 그랬고 지금 현실에서 딱 보면은 사실은 전세가 월세보다 임차인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제도가 맞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임차인들까지도 이게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전세가 유리한 제도는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전세값이 안 올라야 하는 거죠. 예, 아무리 전세가 좋은 제도라도 전세값 너무 오르면 그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전월세 논쟁으로까지 번진 윤희숙 의원의 연설 또 다른 이면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